안녕하세요. 아이디병원 엑소밸런스 센터의 김한나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나 식단을 하는 분들이라면 관심이 많을 만한 주제인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 단백질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라는 통념이 좀 있어요. 저도 환자분들에게 단백질 많이 드시라고 권유를 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을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단백질이 내 몸에서 활용도가 높을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근육뿐만 아니라 세포의 골격도 만들고 효소라거나 여러 가지 단백질로 된 물질들을 합성하는 우리 몸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벽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근육의 합성 그리고 회복에 단백질이 중요해서 더 챙겨 드시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의 적정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활동량이 많지 않은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체중 1kg당 단백질 0.8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0kg다 하면 하루에 48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한데요. 그렇지만 운동량이 좀 있으시거나 활동량이 있으신 분은 kg당 1.2에서 2g까지도 섭취를 하시기도 하고, 내가 운동선수다 아니면 운동선수 수준으로 운동을 격하게 많이 한다 하시면 체중 1kg당 3g까지도 최대 섭취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먹은 단백질 우리 몸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먼저 소화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되는데, 이 아미노산은 먼저 간으로 들어가서 대사가 됩니다. 아미노산 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단백질 각종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쪼개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일, 그리고 대사하는 일을 간에서 하고 있는데요. 간에서 이렇게 단백질이 분해되고 나오는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간의 해독 사이클을 통해서 무해한 물질로 분해가 되고, 걔네들은 이제 신장으로,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과량 섭취하게 되면 이런 단백질 분해 산물의 독성에 더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운동에 관심이 많고 평소에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는 분들 중에 진료실에서 체격이 좋은, 누가 봐도 건강한 젊은 남자분인데 간 수치나 콩팥 수치가 이유 없이 높으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단백질의 과량 섭취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에서도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장기적으로 콩팥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단백질도 결국은 열량을 만드는 물질이기 때문에 잉여 칼로리가 발생한다면 단백질도 지방으로 합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라고 안심하고 너무 많이 드시면 이제 그것도 결국 살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 단백질을 그냥 먹기만 해도 근육이 합성된다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최근에 유행했던 다이어트 방법 중에 금식을 하면서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걸 권고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운동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먹은 단백질은 전부 근육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배설이 되게 되고 장에서 이제 조금 안 좋은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이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근육량 증대를 원한다고 하셔도 스포츠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단백질은 먹는 그램 수뿐만 아니라 먹는 타이밍 그리고 섭취의 질도 중요합니다. 타이밍은 특히 운동 후 근육량 증대가 목적이시라면 운동 후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그 사이에 드셔주시면 근육의 회복과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고요. 또 한 번에 하루치 단백질을 다 드시는 것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섭취하시는 것이 흡수와 활용에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이제 단백질 섭취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파우더형 보충제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충제에 의존하는 것은 단백질이 양에 비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단백질은 완전 식품 형태로 섭취했을 때 훨씬 몸의 흡수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식품으로 드신다고 해도 닭가슴살만 주구장창 먹는 것보다는 근본을 다양하게 해서 드시는 게 다양한 아미노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닭고기 외에도 돼지고기, 소고기, 해산물, 생선, 계란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까지 고르게 섭취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는 본인의 운동량 그리고 소화 흡수력을 고려해서 적정량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도 근육량 증대를 위해서 kg당 1.6g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보고도 있고요. 1.6은 통상적인 수치이고 장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다거나 흡수력이 안 좋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분들은 이보다 줄여 드시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점이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장 건강이 나빠지거나 피부에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파우더형 보충제를 많이 드신 경우에 그런데요. 단백질이 과량으로 이제 소화기관을 통해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장내 세균이 잉여의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암모니아라거나 술피드 같은 유해 물질들을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 발효가 되면서 유해균의 먹이가 되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흔한데요. 단백질 많이 드시는 분 중에 장내 가스가 많이 차고 복통을 호소한다거나 설사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장내 증상 유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몸의 장벽 세포 간의 튼튼한 결합이 풀리면서 자꾸 염증 물질이 체내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몸의 신진대사에도 방해가 되고 나아가서는 전신 염증, 특히 눈에 띄게는 피부 염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유청 단백질 드시는 경우에 이게 더 심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유청 단백질을 드시면서 피부 트러블 많이 올라오는 분들은 식물성 보충제로 바꿔보신다든지 완전 식품 형태로 번거롭더라도 단백질 섭취 형태를 바꿔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단백질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제, 식품으로 충분히 먹어보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사이드로 활용하는 보충제로서 섭취하시기를 권고해드립니다. 오늘은 단백질을 과연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해서 식단 구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